안녕하세요. 오늘 챗 GPT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창업까지 강의를 맡게 된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들리시는 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예,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좀 계속 이게 제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조금 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7시 한 10분? 요 정도쯤에 5분? 7분? 정확하게 좀 7분 정도에 5분만 더 기다리다가 8분이군요. 7시 8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좀 계시고요.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식사 못 했습니다. 그 계속하게 8시 아직 7시서부터 8시 반까지니까 계속 들어오셔서 이거 조금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시 10분까지만 좀 기다리죠.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따 강의 진행에 대해서는 워낙에 뭐 강의들 많이도 하시고 강의들도 많이 좀 들어보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어렵게는 아마 좀 설명을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잘한다라기보다 잘한다는 평도 많이 받습니다, 가끔. 근데 뭐 그런 거보다도 좀 생소한 분야고 챗GPT라는 부분이 좀 되게 생소한 분야고 어 엊그제 강의했던 부분은 챗GPT에 대한 활용 교육이었었는데 지금은 챗GPT를 가지고 뭐 창업이라는 걸 뭘 한다라는 게 과연 챗GPT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아마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수강생분들께서 어떤 업에 종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실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소상공인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관공서에 계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창업에 관련된 거를 들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분도 좀 가끔 좀 계십니다. 근데 창업이라는 교육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도 좀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교육 커리를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챗GPT를 좀 어떻게 활용해서 응용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요런 걸 좀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으니까 아마 좀 관심 있게 좀 들어보시면 약간 좀 신기할 같다? 아마 요런 생각은 아마 드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창업에 대한 것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그 아이템 선정부터 창업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좀 하겠죠. 그리고 아이템 선정이 되면 뭐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건 대충 제목 보시고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GPT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걸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활용도 높은 아이템을 선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창업 단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화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같이 좀 설명해 좀 놓았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7 분이니까 3 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비대면 이런 강의나 비대면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워낙 많이 지금 친숙해져서, 예전 같으면 '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화면들은 다 끄시더라고요. 화면들은 다 어디나 다 화면들은 다 끄고, 잘생긴 얼굴 같이 좀 보면 좋을 텐데, 이쁘신 얼굴 같이 보면 좋을 텐데, 강사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사 얼굴만 이렇게 켜져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얼굴도 켜도 되지 않을까?' 시작하기 전에 얼굴 한번 다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면, 잠깐 좀 화면 공유 좀 해 보시죠. 예, 지금은 말고 우리 10 분, 2분 남았습니다. 2 분. 예.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분 얼굴 한번 쫙 보고, 제가 혹시 아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모르는 분도, 아마 모르는 분이 지금 대충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얼굴 한번 보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8 분입니다. 8 시까지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 8 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거의 설명을 많이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녹여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8 시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로만 녹화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질문 사항 있으면 제가 채팅창은 계속 올려 놓을 테니까요, 채팅창으로 좀 질문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채팅을 좀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주시면 그때그때, 나중에 또 끝나고 질문하게 되면 그때 뭘 하려고 했지?'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때 Q&A 시간이,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실패한 강의는 강의 시간을 못 마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질문을 더 이상 못 받고 1 시간 반이라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는 강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다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10분 됐습니다. 예. 제가 아침 이제 썰 풀느냐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이거 화면이 기록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게 고런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이렇게 확 퍼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간혹 어떻게 사용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녹화가 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참가자가 저 포함해서 32 명이시고요. 그 제가 좀 아까 농담식으로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화상 되시는 분은 다 같이 얼굴 한번 잠깐 어떨까요? 얼굴을 한 번씩들 쑥쑥 한번 켜져 보시죠. 저기 요양 센터장님은 우리 얼굴 보이시고요. 박혜선님은 사진이신 것 같아요. 예. 다들 얼굴을, 제가 아는 사람들인가요? 아는 사람들만 혹시 들어와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알겠습니다. 얼굴 내비치기가 되게 어려운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곱 1 시간 반까지 짧으면 되게 짧은 시간이고요.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육의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마이크는 이렇게 좀 다 꺼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고 다 꺼 주시고요. 그리고 뭐 화면 켜 주실 분 화상 자기 얼굴 보여주고 싶으신 분은 뭐 언제든지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PC라서 카메라가 없네요. 예예예. 예. PC? 그럼 태블릿인가요? 요즘 스마트폰 다 카메라 있지 않나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화면 공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거 잠깐 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안 들리진 않고 다 잘 들린다고 하셨으니까 중간에 만약에 안 들리면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다른 거 어떻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태프분도 들어와 계시니까 스태프분한테 뭐 도움을 좀 받는다든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예. 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채팅으로 좀 예예. 잘 보입니다. 예. 다 잘 보이시는 거죠? 예. 잘 보이고요. 요님 잘 보이고요. 이님 예예예. 좋습니다. 32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만 모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대답 주시고 이래서 호응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음 제가 교육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거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십니다. 교육 자료를 좀 올리고요. 디스플레이가 반대로 돼 있네요. 디스플레이를 바꾸고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PI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었던 창립 멤버로 코파운더로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많은 지분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하여튼 일론 머스크와 둘의 수하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런 API나 뭐 API라고 하면 뭐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실력에 의하면 API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인터넷이나 뭐 IT 쪽에 계신 분들 있으면 잘 아실 텐데 만약에 뭐 소상공인 분이시고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여가 없었던 분이면 API라는 얘기를 잘 이해가 뭔지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API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PI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름이 김병철인데 김병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천 명 정도의 돈을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엑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 엑셀 자료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어디서 투자를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엑셀 자료를 훔쳐올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 수많은 보통 이제 투자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LP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돈 많으신 분들의 데이터를 제가 공유를 그냥 합니다. 그냥 어디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공유하거나 요즘 뭐 드롭박스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거 클라우드 많이들 쓰실 텐데 아니면 뭐 USB에 꽂아서 뭐 공유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 너희 사이트에서 그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홈페이지에서 내가 만든 사이트에 들어와서 엑셀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줄게.
뭐 요러한 시스템적인 걸 AP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API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제가 너무 낮은 걸 설명드리는지 좀 드리나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너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대체 뭐라고 떠드는 거야? 막 이러신 분 계실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아 좋아요. 예. 요님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예 API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API 많이 들어보시면 우리 사이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실 때 이렇게 이거 API를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 우리 지도 쓰잖아요, 지도. 그리고 증권가에 대한 정보 쓰잖아요. 그건 약간 좀 방식이 틀린데 그건 이제 ASP라는 건데 거기가 네이버가 증권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사이트에서 이런 그거를 만든 회사에서 네이버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 정보를 사오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통이 되는 걸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 정보나 그리고 뭐 지도 정보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제공했던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의 정보를 못 가져올 거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카카오에 인수됐던 지금 카카오 랩인 김기사 랩이라고 좀 아실 텐데 김기사 랩이 아마 지도를 네이버 걸 갖다 썼는지 뭐 다음 걸 갖다 썼는지 구글 걸 갖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뭐 소통이 된다. 어떤 채널로 요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PI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나간 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얘기 뭐 어제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아마 좀 참여하셨던 분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GPT 활용해서 아이템 선정부터 창업까지니까 요거에 맞춰서 한번 진도를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인제 먹네요.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비대면 강의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뒤통수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그거 뭐죠? 머리에 있는 뭐 뭐 뭐 있으면 두 번 결혼한다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결혼했고요. 지금 결혼해서 아들이 고3 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어 예. 희망입니다. 아주 큰 희망. 그래서 지금 현재 SMB 컬처의 대표이사를 좀 맡고 있고요. 그래서 SMB 컬처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지 제 백그라운드를 좀 알 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SMB 컬처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 백그라운드를 아시 아시게 되면 '아 그래서 제가 저런 강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SMB 컬처는 처음에는 솔루션 앤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앤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IT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건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좀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라고 혹시 좀 들어보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참여 수강생들 분들께서. 근데 그 트위터를 인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큰 회사인데 CRM 회사고요. 거기서 국내에서
세일즈포스가 들어왔었을 때 모 기업이 총판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파트너사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거의 한 1호 정도 그렇게 좀 돼서 세일즈포스라는 CRM 베이스니까 그런 걸 제가 좀 운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구글 앱스 리셀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RM 아키텍처, 뭐 CRM 프로세스 아키텍처, 웹 마케팅, 컨설턴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쭉 보시면 뭐 창업 이후 멘토도 하고 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도 하고 있고요. 뭐 멘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매칭 관련 그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M 출신 IT 엔지니어 출신의 엑셀레이터다. 아마 국내 1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2, 3호가 좀 있으면 이제 생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T 쪽에서 넘어와서 엑셀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엑셀레이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도움을 뭐 주고자 뭐 제가 큰맘 먹고 뛰어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뭐 딴 건 아니고요. 좀 잠깐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스타트업 일반 그리고 초기 창업도 안 한 친구들 뭐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을 인큐베이팅에 태워서 여러 인제 뭐 나는 개발자인데 IT에 챗GPT 같은 채팅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뭐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또 어떻게 장만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모여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 그걸 인큐베이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해결을 좀 시켜 주고 그리고 나서 엑셀러레이팅이죠,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성장이란 건 뭐 IPO 한다거나 뭐 M&A나 뭐 이쪽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제 마지노선은 투자 유치 한 50억 정도 요 선에서 엑셀러레이터는 그만 손을 그 회사는 그만 손을 떼놓고 이제 "헐헐 날아라."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른쪽이 제 사진입니다. 아 오른쪽이 제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저 멋진 대나무 숲에 앉아 있는 게 저고요. 최근에 3월 달인가요? 그때 제주도 가서 어떤 분이 좀 멋있게 찍어 줘서 저렇게 앉아 있는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게 찍었던 사진이고 지금 오늘 제가 어떻게 제 있는 공간에서 사진 2장을 하얀 거 입고 찍고요. 그리고 '좀 멋있는 사진 없을까?' 찾다가 간신히 한 장 찾은 게 저 가운데에 있는 머리 좀 살짝 좀 센치하지 않나요? 네. 요거 하는데 10 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사진을 가지고 보고 오는 게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일단 제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이제 나중에 뭐 제가 강의 또 계속 아마 좀 할 거 요 부분에 창업학과 관련된 그 챗GPT 관련된 강의는 제가 계속 할 것 같은데 '어 저 사람이네.' 뭐 이렇게 좀 뭐 이해해 주시면 좀 되게 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 어디서 봤더라? 아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좀 명함 교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좀 많이 변화했던 사진이기 때문에 저 10년 전만 해도 되게 열심히 좀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 나가는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사람? 뭐 이랬습니다.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일단 이제 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거고요. 그래서 딴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 시선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 두 가지의 영상을 틀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 이시선 대표 파리랩스 대표이사고요. 지금은 이름이 변경이 됐으면. 그래서 이사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5개월 만에 숙취해소 음료로 20억 번 뭐 테슬라 출신 창업가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창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제 생각은 어떤 영상을 찾아봐도 뭐 이거만큼 잘 만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이시선이라는 사람이 아마 좀 얘기를 즉석에서 인터뷰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틀어 드리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걸 내가 준비를 잘해서 창업을 했던 것인가 뭐 아니면 창업에 대해서 '아 모르고 준비를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준비해 왔습니다. 요거 뭐 긴 영상은 아니니까 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시선이고 9살 때 저는 캐나다로 이민 간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우버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테슬라에서 일하다가 2달 전에 특殊음료 회사를 창업하러 나왔습니다. 채팅 다 들리신 것 제가 한국을 같아요. 놀러 간 다음에 한국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 다음에 있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았고 미국 와서 리서치를 하니까 이런 비슷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 있는 음료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오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제가 리치아웃을 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옆으로 이 행업을 마켓이라는 자체를 그냥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만들고 내 리서치 팀하고 하면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들면 유닛 이코노믹스나 이런 게 마진 없이 오히려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아예 제가 만드는 걸로 바꿨죠. 숙취 음료가 이미 만들어진 거고 이걸 하면은 큰 프로블럼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았고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샘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인업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몇 명들은 사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아이디어 자체로만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익스플레이션을 필요 없어 했어요. 내가 무슨 창업을 하면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네 인생에서 필요하고 왜 네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재밌던 거는 제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행업을 드링크하면은 이게 행업을 없애주는구나. 그럼 모든 사람들이 행업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다 알기 때문에 셀프 익스플레이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면으로는 굉장히 쉽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였고 대부분이 이걸 만들고 저희한테 굉장히 파지티브한 피드백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샘플 기브웨이를 600개를 줬거든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인디고고에서 샀어요. 그게 굉장히 큰 컨버전이거든요. 샘플을 줬을 때 50% 이상이 샀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프로덕트를 원한 거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샀다고 봐서 굉장히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일단 실리콘밸리 자체가 사람들이 로열티를 회사에다 두지 않고 인간관계에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때도 제 매니저가 이제 테슬라에서 다이렉터 오브 프로덕트였는데 오히려 인커리지를 하고 저한테 엔젤 인베스터 투자를 먼저 하셨어요. 너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언제나 이게 안 되면은 언제든지 테슬라에서 너를 올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부담감 있게 나가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이나 제가 혼자라 창업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혼자 창업하기 전에 부모님이 이제 리타이어 하는 게 언제나 목표였어요. 운 좋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일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모님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특별히 제가 회사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다가 숙취 음료라는 프로젝트가 내추럴하게 커져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하게 됐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관심 있게 온 인베스터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슬로우 벤처스라고 인디고고를 하기 전까지 토탈해서 $450,000 basic money to get the business going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제 그걸로 20일 안에 $200,000 벌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키고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고 스케일링 할 때 아마 이제 제대로 된 더 큰 펀딩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보통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은 프로덕트 만들기도 전에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안 좋은 아이디어인지 커스터머한테 물어보고 테스트하고 유저빌리티 스터디하고 굉장히 심플한 해킹으로 테스트하는 걸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이제 정말로 열심히 인베스트라고 만들 때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걸 알고 저희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솔직히 창업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지 2달도 안 됐고 성공할지 망할지는 모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한 뭔가를 이 프로덕트가 해주는지,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쓰고 그거를 말을 하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거를 창업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어떠한 문제점을 내가 solve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랑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야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 여태 새로 만들어진 솔루션을 갖고 좀 더 투입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 소셜 네트워킹이랑 싸이월드 같은 거는 이미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온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이 훨씬 더 성장을 했고 싸이월드가 갖고 있지 않은 core product value를 사람들한테 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만들고 싶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버전 1 프로덕트를 가졌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사람들이 이걸 사고 딜리버리 되고 마셨을 때 그 모든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패키징이 어땠는지, 가격이 어땠는지, 스피드는 어땠는지, 커스터머 서비스는 어땠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요. 저희들은 커스터머 피드백을 보고 커스터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많은 어썸션을 썼지만 이제는 진짜 물건이 나갔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리얼 피드백가 왔을 때 그걸 갖고 이제 새로 이러이트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관심으로 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고요. 어, 그 이게 잘 들어보면 고객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창업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 내기 전에 일단 검증을 해봤다. 그랬더니 50% 정도 한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한번 줘 봤더니 50%가 정도가 만족을 하더라. 성공할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객들은 좋아하는 부분이구나. 네,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제일 창업할 때 제일 뭐가 제일 먼저 좀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 신기술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세상에 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뭐 제품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뭐 이왕 만들려면 아이폰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되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아이폰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없지만 아이폰과 비슷한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만약에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를 이 친구가 지금 좀 했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한마디로 수익화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 나왔고 좋은 데 나왔고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 커리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 요식업에 오늘 제가 먹은 게 점심으로 먹은 게 그 냉면 말고 뭐죠? 그 하여튼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냉면 말고 다른 면을 먹었 뭐죠? 냉면 말고 뭐 있지 않나요? 채팅에 한번 좀 올려주실 만한 분 없을까요? 냉면 말고 냉면 말고 모밀. 아, 모밀. 메밀 맞습니다. 누구시죠? 이름이 없어서 상품을 드릴 게 없네. 김님도 메밀 맞습니다. 예, 메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제가 왜 메밀 먹었다는 얘기를 왜 하지 했죠? 아, 잠깐만요. 제가 메밀 먹었다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해 드릴게요. 갑자기 모밀, 메밀 그 냉면, 메밀, 모밀 막 이런 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니까 약간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이시선 대표라는 사람으로 다시 들어와서 제 거 잊어먹으세요. 냉면, 메밀, 모밀 뭐 이런 거 잊어먹으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먹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점심 한 끼 먹는 건데.
근데 이따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왜 제가 꺼냈는지.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모밀 먹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지. 여기서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정신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밀을 메밀을 제가 먹었잖아요. 근데 메밀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이거를 잘 팔 자신도 있어. 근데 과연 그 메밀을 만드셔서 하려고 하셔서 뭐 장소를 알아보시는 사람이 과연 자기의 물론 뭐 아는 지인들한테 좀 먹어 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는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한 100 명, 200명 정도한테 메밀을 한번 먹여 봤을까? 뭐 한번 시시기를 한번 해 봤을까? 이러한 백데이터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메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메밀을 파는 걸 하더라도 그 메밀을 내가 만들어 놓은 메밀을 할 수 있는 고객이 분명히 좀 있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맛이 어떤지 이런 걸 피드백을 고객한테 과연 우리는 가설을 세우겠죠. 내가 메밀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요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기타 등등 창업 교육에 대한 걸 막 받았어요. 그리고 검증도 중요하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검증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메밀집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IT 쪽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고객 검증에 대한 자기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메밀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시선 대표는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여기 뭐 비디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8시 까지죠?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데. 그 아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는 판매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인디고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신 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요즘 조금 좀 주춤해졌는데 숙취해소 음료잖아요. 숙취해소 음료를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몇월 달쯤에 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정식 판매가는 500원인데, 아니 5,000원인데, 너희들한테만 먼저 사주니까 500원으로 팔게, 10통을.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음료가 나왔을 때, 숙취해소 음료가 나왔을 때, 그 돈을 받은 만큼에 대한 개수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고객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 펀딩이 우리나라 지금 환경을 보면 이게 클라우드 펀딩도 여러 가지 분류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제가 나중에 투자 요런 얘기까지 좀 들어갔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 항아리 상권에 들어와 있는 무엇인 이 상품이 안 팔리겠어? 설마? 우리 내 가족들 먹여봤더니 다 좋아하는데?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이런 음식 너무 잘해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 팔리겠어? 이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메밀집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큐베이팅 했던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그랬고 지금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없이 제품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런칭하고 망가고 있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러나 망하지 않으려면 아이폰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공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아이폰 같은 거 또 하나 만들어내셔 가지고 세상을 한번 좀 바꿔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시선 대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현재는 회사명을 모어랩스라는 거로 바꿨고요. 그리고 사이트를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지금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품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뭐 직원 업력은 한 6년 됐고요. 직원 수는 22 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1,000만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20억 이죠. 6년 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120억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은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직원 수가 22 명이니까 KPI가 만약에 돈으로 한다면 한 사람당 거의 5 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 억을 회사에 돈을 불게 된 거죠. 기업 가치가 3,300만 달러인데 400억 기업 가치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게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8 년도에 투자도 이렇게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커져 있는 회사가 되어 있고 미국에만 일단 판매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판매 채널을 여러 가지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시연 대표처럼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말고 빨리 시작할 땐 빨리 시작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검증은 너무 중요하니 그 검증만큼은 좀 꼭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89 년도에 인터넷이 처음에 들어왔고요. 따따따라는 거로 해서 그때 여러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 뭐 드림이즈라는 것도 있었고 야후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아이러브 스쿨도 있었고요. 라이코스도 있습니다. 드림이즈 지금 살아 있긴 살아 있지만 요 밑에 세 개는 쪼금씩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아이코스는 아예 떠났고 야후도 아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이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대한 버블 현상이 좀 약간 생기던 와중에 2007 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수많은 이게 거의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89 년도에 따따따가 나온 것도 되게 혁명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었었고요. 뭐 2007 년도에 아이폰을 만들었는 이 애플 회사가 '그게 세상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거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 지금 만들어 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3 년도에 챗GPT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혁명적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1989 년도, 2007 년도, 2023 년도에 챗GPT가 전시적으로 런칭이 돼서 디벨로퍼들한테 뭐 그전부터 계속 하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런칭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2007 년도부터 2003년 23 년도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그림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알겠시겠지만 뭐 드론도 있었고요. 드론 뭐 되게 뭐 파격적이다 뭐 이런 뭐 그리고 요즘 그 가상화폐 때문에 돈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핀테크라는 큰 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VR이 뭐 세상을 바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으나 여기까지 세상을 바꾼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려고 하는 하나의 아이템일 뿐이었던 거죠. 근데 챗GPT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이폰 같은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는 추측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저번에 강의했었을 때 아마 그분이 아마 좀 설명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챗GPT가 2007 년도에 아이폰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인공지능인데 거의 완벽한 인공지능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인공지능이면 나 혼자 산다의 누구죠? 그 머리 벗겨진 혼자 살고 인천에서 혼자 사는 "진이야 뭐 틀어 줘. 노래 틀어 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입력된 거 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AI라고 하면 그 노래를 많이 들었으니까 들어오면 그 노래를 틀어 주는 거예요. 그거 데이터상으로 되게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AI 시스템이라고 진이라고 얼마씩 받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온 AI는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챗GPT는 인공지능의
최정점에 있는, 그리고 나머지 애플이 아이폰이 아이폰만 판 게 아니잖아요. 앱스토어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배달의 민족도 어플리케이션을 아이폰을 쓰게끔 만들었고, 여러 가지의 모든 앱들이 그렇게 기반이 됐던 게 2007년도 아이폰이었었는데, 챗 GPT도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플랫포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의 무서운 게 뭐냐면,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온 것처럼 2023년도에 챗 GPT가 나와서 얘가 플랫폼화되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우는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오건 빅테크가 나왔던 건 이건 아이템 하나로 불과했었는데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었는데, 2020년 3년도에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용화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사라질 걱정되는 게 뭐였었냐 하면, 직장이 사라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거짓말 같지만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뭐 혁명적인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저랑 뭐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일단 콜센터도 없어질 거고요. 얘가 음성으로 우리가 콜센터한테 전화하면, 지금도 콜센터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단순합니다. 우리 그, 그 인터넷 베킹 할 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럼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챗봇 같은 거 채팅창 가서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면 지네들이 답변 질문하는 거 다 정해놓고 클릭해서 하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챗GPT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음성으로 바꾸면 자기가 질문하는 거 듣고 자기가 대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없느냐?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저번 강의했던 걸 좀 봤더니 뭐 그림 그리는 챗 GPT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자이너인데 뭐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게 하나만 나오겠느냐? 벌써 이상 구글에서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컴퍼니 X라는 데서도 하나 더 나올 거고요. 일단은 이 세 개가 지금 경쟁 상대가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일 혁명적으로 나아가고 뭐 선두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챗GPT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챗GPT가 좀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89년도에 인터넷 혁명, 2007년도에 아이폰 혁명, 2023년은 챗GPT 혁명.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저는 혁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창업을 준비한다면 뭐 이렇게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좀 나와 있는데, 위에 제일 오른쪽 그림의 제일 상단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그 밑으로 A1, 2, 3, B1, 2, 3, C1, 2, 3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프로세서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벤처 창업에 대한 성장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요. 사업 모델 수립하고 사업성 검토하고 이렇게 쭉 하랍니다.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예요. 자료 확인 클릭하면 뭐 그쪽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거 카이스트에서 경영대학원에서 만든 거라서 이렇게 하면 사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걸 왜 가져 나왔냐 하면 이렇게 하는 기업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저기 03번의 사업성 검토의 C1에 보면 외부 환경 분석해서 뭐 패스트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C 분석이라고 나오고요. 이거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요. 분석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제가 좀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으나 뭐 이런 것도 있다. 스타트업 경영대학,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만들었던 뭐 이런 성장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걸 하나 좀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성장과 창업이라는 거로 해서 IPS 프로세스라는 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 발굴, 프리퍼런스에서 그 창업 준비, 그리고 창업 실전, 스타트업 이런 걸 갖다가 마인드,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마인드맵 쓰시는 분들 아이디어 도출할 때 마인드맵을 많이 쓰는데, 그 마인드맵으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냈습니다. 요거 저 자료 배포가 될 수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자, 이거 좀 위에랑 밑에 거 차이 느끼시겠나요? 느끼실까요? 우리 수강생분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못 느끼시겠어요? 네. 여기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은 게 SMB 컬처라는 창업 아이템 성장과 창업해가지고 IPS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만든 회사가 틀립니다. 이거 만든 회사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제가 한번 붙여봤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건데, 그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좀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보실 부분이라서 요 장표를 좀 똑같은 걸 비교해 한번 해보면서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진짜로 하고 있는 거는 ABCDE 프로젝트 모델입니다. 이런 거로 스타트업에서 진행시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창업 아이템 성장과 창업이라는 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제가 경영대학원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성장과 창업인데 SMB 컬처인데, 여러분들 그 채팅에 아무것도 안 써요. 다들 졸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그 뭐 이 시간에 열성적으로 들어오셨는데 제 얘기 안 들으실 거나 같지는 않아요. SMB 컬처라는 회사가 만든 것과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이 만든 것과 그 느낌 차이가 크지 않나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걸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만들었고요. 똑같은 걸 SMB 컬처에서 만들어요. 예. 보시면 이게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아이템이고 똑같은 창업 준비라고 똑같은 창업 실전에서 똑같은 걸 운영을 합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을 나온 어떤 사람이 그거가 하나가 있고요. SMB 컬처라는 데는 회사에서 이런 똑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게 과연 기술만 좋고 맛만 좋고 기술력만 있고 경영 능력만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게 다 조합이 돼서 사업이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만든 창업 아이템 선정과 창업을 선택해서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할 겁니다.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창업을 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사회에 여러분도 뭐 미리 벌써 아실 것 같은데, 사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커리어를 분석을 했었을 때 아까 이시선 대표는 테슬라 나왔고 어디 나왔고 경력이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SMB 컬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든 내용과 이런 거는 똑같아요. 카이스트 애들이랑 똑같아요. 그럼 카이스트에다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커리어가 벌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애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 보러 투자를 하라고 하면,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카이스트 나온 친구들한테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똑같은 사업 계획서 포스트 하나 틀리지 않는 SMB 컬처에서 나온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게
인맥도 있어야 되고 자기 커리어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저희들은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 가치가 있지 않으면 똑같은 아이템을 가져가더라도 제 마우 마우스가 보이시죠?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카이스트 거고 여기는 제가 만든 건데 똑같은 아이템이고 똑같은 건 내용이지만 그 무엇인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카이스트를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게 창업을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을 못 하신다거나 '그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창업 만약에 하시려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꼭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실리콘밸리 VC들 많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똑같습니다. MIT 찾고요.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찾고요. 똑같은 거기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좀 할 거는 아이템 선정 및 발굴, 창업 준비, 뭐 창업 실전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 8시가 되고 있어서 앞에 제가 지금 서론을 너무 많이 해서 챗GPT에 대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창업 강의만 하게 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좀 할게요. 자, 요것만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챗GPT랑 같이 연계해서 제가 사업 아이템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영상이 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분업화라는 게 있고 일괄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업화라고 정의를 한다면 만약에 편지지가 있고 편지 봉투가 있고 우표 붙이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편지 써서 봉투에 집어넣잖아요. 그거를 분업화를 해요. 그냥 분업화를 편지지를 편지 봉투에 집어넣고 우표를 붙이는 거를 분업화와 일괄 작업으로 좀 구분을 해 볼게요. 분업화는 편지지를 일단 모두 접어요. 편지지부터 이거 혼자 했을 때입니다. 혼자 했을 때. 우리 창업 혼자 하잖아요. 혼자 했을 때예요. 분업화. 편지지를 모두 분업화가 잘 이해를 해 보세요. 분업화인데 편지지를 모두 막 접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되는 편지지를 모두 막 접어 놔요 일단. 그다음에 접어 놓은 편지지를 봉투에다가 하나씩 껴요. 이게 두 번째 작업이에요. 그리고 봉투에 이제 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분업화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채팅에다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설명 주세요." 예, 없으세요. 일괄 작업은 편지지를 하나 접어요. 그리고 접은 편지지를 하나 접었죠. 접은 편지지를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넣은 편지지에다가 봉투에 풀칠을 해요. 이게 일괄 작업입니다. 과연 우리 분업화가 빠를 거라고 이거 혼자 하는 작업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10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분업화와 일괄 작업을 만약에 했었을 때 우리 수강생분들은 어떤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채팅창에 몇 분만 좀 올려 보실까요? 분업화가 빠를까요? 일괄 작업이 빠를까요? 다 나가셨나요? 설마? 분업화, 분업, 김 회장님 분업. 예, 분업화. 이국주 님도 분업화. 다들 채팅 보고 계시죠? 예, 분업화. 아이, 누가 한 분 그냥 일괄 작업 적어 주세요. 분업화만 다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예. 일괄 작업 뭐 하나, 예. 아우, 네. 소영이 님 감사합니다. 예. 분업화 일괄 작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오신 거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분업화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What I'm going to do is get my little stopwatch and my iPhone dialed in. I think maybe Greg will put a little timer at the bottom of the video here or something, but let's see how this goes. So round one is mass production. Are you ready? Here we go. All right. So first thing, I'm going to start folding. 제가 말씀드렸던 Now, what I'm going to do, I'm going to do my bed. 브로커예요. 우리의 시간 좀 주세요. 프로덕션 해가지고 일부 30초 뭐 이런 거. All right. 네, 3분 42초 나왔어요. So everything's going to be the same. So now what I'm going to do here is I'm going to pick up a piece of paper. I'm going to fold it. I'm going to stuff it. I'm going to seal it, turn it over, stamp it. That piece is going to be done. I'm going to move through all 10 pieces that same way. Okay? So, let's see. Let's go. 애초고 나왔고요. 이거 알아두면 다. All right. 봉투에 넣어요. All right. 256. 보셨나요? 결과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업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제가 한 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장에 들어가면 분업화가 빠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은 한 명이 시작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매스 프로덕션 보면 3분 42초가 나왔고요. 그리고 온프라이스 플로어 보면 2분 56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괄 작업이 더 빠르게 나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아이템도 안 나오고 사업화도 안 되고 그 메밀도 아마 잘 말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되더라.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메밀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30년 전통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본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쭉 따라왔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MZ 세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그러한 고정관념 뭐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고정관념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규 아이디어, 사업에 대한 아이템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정과 발굴을 되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 그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고정관념으로 좀 가지 마시고 그걸 좀 깨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고정관념이 만약에 안 깨지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메일 사드릴게요. 그럼 아마 고정관념 깨질 겁니다. 그래서 분업화와 일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카이스트하고 SMB 컬처의 그거처럼 그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저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거를 깨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정말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신규 아이템 발굴에서 되게 아마 좀 뒤처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보통은 분업화를 많이 선택하지만 과연 우리 상황에서 분업화가 맞는 것이냐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좀 알고 계시고 아이템을 그렇게 좀 접속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내적 아이디어 발견, 외적 아이디어 발견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불편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제 저 아이디어가 없으세요. 근데 내 생활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불편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회사 가기 싫은데 집에서 일하면 안 되나?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줌으로 하고 있거든. 저 교육, 강의장 말고 뭐 이렇게 뭐 화상으로 강의하면 안 되나? 예, 이런 거 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걸렸는데 학교 안 가면 안 되나? 그래서 뭐 화상 교육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불편해서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 자기 전공에 대한 아이템 발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없나? 뭐 갑자기 막 이런 지나가다가 막 뭐 돌부리에 넘어지던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지던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가 떨어져서 생각이 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얼른 뛰어야죠. 사람들 창피하니까.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늘에 게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심하세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내려 떨어져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되도록이면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업이 내 평생 내 꿈이야. 그래서 뭐 기타 등등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내적 아이디어 발견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외적 아이디어 발견은 기업 2세. 부모님이 뭐 SK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신데 뭐 기업 2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뭐 친구가 같이 사업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상품의 뭐 틈새 시장을 발견을 해서 외적 아이디어가 발견이 됐고 뭐 창업 캠프라는 것도 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운영하는 캠프 같은 건데 그런데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내가 이쪽 전문가였었는데 시장 상황에서 요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니면 다니던 직장이 하청업체를 인수를 한다거나 자 내적 아이디어 발견이 있고 외적 아이디어 발견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일단은 가설이라고 정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일단은 가설이다. 이게 사업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설은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검증을 해보죠. 음, 챗 GPT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저, 이런 것도 해서, 뭐, 이런 코딩도 막, 여기서 짜요. 뭐, 저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잘, 잘난, 잘난 IT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마도 이렇게 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아이템에서 챗 GPT가 어떤 아이템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아이템인지 10가지로 설명하시오. 자, 요거를 챗 GPT는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해보죠. 네, 비트코인인데요. 고급 스마트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고급 스마트폰, 아이폰 또 만들래요. 고급 주류. 그러니까 고급이 좀
아이템적으로 좀 괜찮은가 봐요. 컬렉션 품목. 아, 이것도 뭐 다 고급이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고급으로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천연 진주도 나왔네요. 다이아몬드랑 진주랑 괜찮나? 뭐 여기서 8가지 아마 이어서 하면 더 나올 텐데 그만할게요. 어떤 아이템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아이템인지 10가지로 설명하시로라고 했더니 비트코인을 얘기했고 고급 스마트폰을 했고 주류를 얘기를 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금씩 얘기하고 있어요. 천연 다이아몬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랑 거리가 먼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웠는데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자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까요? 나온 거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고급 스마트폰을 개발하는데 얼마의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가? 매우 많이 든대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케팅도 해야 된대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줬어요. 끝에 제일 끝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요 보이시죠? 5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챗 GPT한테 질문을 잘 하시면 얘네들이 답변을 잘 해줘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로 대한 게 사업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답변을 잘 안 해주고요. 아마 뭐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이거 프롬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는 창에. 프롬프트에 대한 디테일이 얼마만큼 디테일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앱 우리가 쓰는 배터리 민족 뭐 이런 거요. 배터리 민족 한번 해볼까요? 좀 디테일해졌죠?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이템이 가장 돈을 벌까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거 비트코인 고르실 거 아니잖아요. 고급 스마트폰을 개발하는데 얼마의 시간과 돈이 들까요? 뭐 이거는 고급 스마트폰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자금이 나한테 1억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앱 중에 배달 중개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달의 중개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려 한다. 과연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테이지로 아니죠? 퍼센테이지로 설명하라. 자, 보시죠. 뭐라는 좀 답변이 좀 틀려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예. 기술적 신뢰성도 필요하고. 자, 결과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0% 미만의 성공 가능성이 있대요. 자, 이 10% 미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챗GPT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시장 경쟁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 뭐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1억 원이 자금이 충분한지 경쟁사가 많은 배달 중개 플랫폼 시장에서 얘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지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한 5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하게 좀 보이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 뭐 1에서 1억 원 자금 정도로 해서 뭐 어떻게 하면 10% 미만. 아마 1억 원을 10억 원으로 쓰면 얘기가 좀 틀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라도 검증을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좀 하셔서 대충 한번 좀 들어보라는 거죠. 그 1억 원 있어서 투자했는데 10% 미만의 성공이래요. 이건 1억 원 그냥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좀 활용을 하셔서 뭐 내적 아이디어 발견, 외적 아이디어 발견이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물어봐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얘기였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아이디어는 가설이라고 말씀해 드렸었고 내적 아이디어 뭐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템이 뭐냐 제일 아이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뭐 어디 뭐 상권인데 뭐 상권 분석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물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챗GPT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우리 프레이밍 스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문서를 통한 정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정리 차원은 소통하고 자기랑 같이 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토론해서 문서화 시키는 게 아이디어 정리입니다. 이게 요게 두 번째로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검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 검증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문서를 통한 검증이 있고요. MVP 검증이 있고 시장 상황을 통한 검증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서를 통한 검증은 컨셉 문서를 통해서 지인 반응을 확인합니다. 컨셉 문서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뭐 대충 설명 이게 적어 놓는 거야 그냥 텍스트로. 노트에다가 쭉 적어 놓는 거야. 어떤 거 같아? 그래 문서 툭 던지는 거야. 그러면 대충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MVP 검증이라고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MVP라는 게 린 스타트업에서 나온 건데 MVP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매미를 만드는데 매미를 그 처음에 만들려면 매미를 뭐 어디서 이렇게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메밀의 면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메밀의 면이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 가닥 정도 간신히 뽑아낼 정도의 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뭐 먹어봤더니 어떠해? 그래서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한테 하는 거고. 시장 상황을 통한 검증은 뭐냐면 뭐 박람회도 가보시고 뭐 그게 또 예측을 해보시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하시면 그런 게 시장 상황을 통한 검증인데 요거 챗 GPT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음, 벌써 1분이네요. 우와. 어, 자, 아이템 확정, 개인적인 여건이 있고 주변이 있고 뭐다 아는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챗 GPT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여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변의 여건은 같이 할 동료는 있는가? 뭐 시장의 여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업 준비를 하죠. 아이템 관련 트렌드 확인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렌드 확인 방법은 관련 아이템 기업 및 관련 인물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이템 그거를 트렌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아이템을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물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관련 아이템 분야의 산업의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논문, 기사, 뭐 분석 자료, 뭐 수많은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확인 방법이 일단 이렇게 좀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 챗 GPT를 한번 올려볼까요? 자, 아까 쓰던 거에서 지금 제가 했던 게 트렌드 확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뭐 복잡하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간단하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좀 그 현재 뭐죠? 현재 패션. 아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패션이. 뭐 좀 그런데 내용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유행하는 말발굽 구두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태원에서 제가 말발굽이 유행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얘는 이태원에서 지금 유행한대요. 여기 좀 쭉 보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뭐 패턴 뭐쭉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챗GPT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크로스 체킹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말버그 구두가 유행하는지 진짜 몰라요. 근데 유행한대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트렌드 확인 이렇게 했고요. 이거 창업하기 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걸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걸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서,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금 투자 유치, 그리고 도네이션. 이게 왜 필요하냐?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라고 설명하기는 지금 당장 쳐보세요. 그 우리 챗 GPT에 들어가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쳐보시면 되고요. 도네이션인데 회사에서 하는 도네이션은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사업화
그러니까 어떻게 자해가 생긴 이유를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요런 게 좀 교육이 돼야지 올바른 사업 모델이 나오고 아이템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꼭 6가지는 꼭 그 좀 저를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많으니까 그런 분 하면 되고요.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많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창업 이제 그 창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도 있고요. 뭐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예비 창업 패키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창업하는데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챗 GPT한테 2023년도에 창업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어, 그런 자료가 워낙 많으니 이게 2023년도 공고가 난 겁니다. 창업 지원 사업 활동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시면 쭉 나오고 있고요. 6개 뭐 16년, 22년 이렇게 되는데 100개 사업에 이 뭔가요? 억 원인가요? 그럼 얼마죠? 하여튼 이렇대요. 205억 원, 뭐 880조, 116, 122년도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예상 규모가 3조 정도 된다. 사업화 지원해 주는 데만. 그리고 이런 거 된다라고 하고, 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챗 GPT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화 자금이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요거를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챗 GPT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러면 이 자금 마련에 대한 부분인데 챗 GPT도 아마 얘기를 해줄 텐데 개인 자금이 있고 뭐 이거 다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자금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챗 GPT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지인, 친구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정부 사업화 자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투자 유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신원 대표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전 창업 사업자 등록 발급 전에 만약에 이제 IT 사업이던 뭐 메밀집을 하던 무엇을 하던 창업 경진대회 같은 데 한번 꼭 나가서 한번 참여를 좀 해보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경진대회 모르잖아요. 자료 모르잖아요. 채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볼까요? 2023년 이건 반말로 해도 되고 존댓말로 해도 됩니다. 한대요. 설명 이렇게 읽기 듣고 예상되는 10가지 아이디어는 이건 아이디어를 알려주고 있네요. 창업 경진대회를 이렇게 하라는 아이디어를 알려주네요. 아마도 데이터가 없던가 운영될 스타트하고 확정된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댓말로 좀 해볼까요? 알 수 없대요. 예,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 그죠?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10개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얘 모른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요런 거 좀 작업해 보고 그리고 사업자 내시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걸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정부에서 한 1억 원 주고요. 근데 1억 원 다는 안 주고 금액을 거의 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 분산해 가지고 한 4,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수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초기부터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위원부터 멘토로 하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9천 제가 멘토링했던 업체가 9,500의 사업 자금을 받았어요. 중징 자료만 있으면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로 낼 건지 법인 사업자로 낼 건지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뭐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리고 또 공동 대표로 할 건지 각자 대표로 한 건지 이것도 다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바보가 아니니까 챗GPT가. 그리고 이제 사업의 동반자 팀빌딩이라고 하는데 팀빌딩 아까 제가 뭐 카이스트랑 뭐 제가 SMB 컬처랑 막 비교를 했잖아요. CEO 대표이사가 서울대면 좋을 거고요. CFO 재무 회계 담당하는 부분 C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우리 사업 동반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 책임자, 의사 결정자 이렇게 보면 C레벨이 다 아시죠? 그 종류가 이렇게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구글에서 아니 그 애플에서 만든 CDO 가라지라는 것도 생겼어요. 근데 이러한 C 레벨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평생 사업을 만들어서 M&A를 시켜서 대박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필요 구성 인원도 다양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의 동반자를 좀 좋으신 분들이랑 좀 찾으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이사를 주면 회사 다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가끔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주주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범수 카카오 대표이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김범수 의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주식에 대한 의장이기 때문에 그 의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풀리다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사업의 기초과서를 만드셔야 돼요.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뭐 고객 수익화 방안, 뭐 채널 확보,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비즈니스 캔버스, 제가 다음에 이제 강의할 내용인데, EM 캔버스라는 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은 어딘지, 고객 관계는 어딘 건지, 뭐 이런 거로, 이건 소카 거예요. 소카에서 뭐 이런 거로 지금 하고, 뭐 초기겠죠? 모델 캔버스 만드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게 좀 필요합니다. 기초가설을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기초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검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사업 계획서는 뭐 문서 보시면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모르는 부분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챗GPT가 다 답은 아직은 안 해줍니다. 왜?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MVP라고 제가 좀 잠깐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 보면 밑에 뭐 제품이 있고 고객이 있고 사용을 하고 고객 제품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고객이 사용을 하고 고객은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MVP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MVP가 완벽한 모델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기능이 없지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MVP로 봤더니 피드백이
만약에 자동차 핸들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핸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넌 자전거 핸들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걸 피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피보팅도 있고, 아예 제품을 변경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팅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품 서비스 개발 부분에 뭐 제조 IT 뭐 사업화 자금 확보, 고객 확보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그 뻔한 얘기고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 뭐 드리게 그렇게 크게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 사이트가 좀 있는데 투자 유치 같은 데는 엔젤 투자 지원 센터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라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공시가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될 건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협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도 좀 보시고 팁스는 조금 지금 할 얘기가 아니라서 넘어가고 그래서 뭐 스메텍 뭐 말씀했던 역시 뭐 이거 R&D 관련 사이트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7분 지나서 빨리 지금 진행을 해버렸는데 다음부터는 더 이렇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그 마무리 발언을 이거로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하고 싶은데 생각만 가지고 도전을 하면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얘기가 밑에 적어놨는데 그 하얀 도화지에다가 아주 작은 한 점을 찍으면 그 점들이 계속 찍다 보면 선도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선을 찍다 보면 그게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거는 절실하게 그렇지만 즐겁게 요거를 제가 인생 좌우명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그는 요거를 좀 마칠까 하겠습니다. 끝난지 아셨죠? 요거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카페에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한테는 제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매니저들도 있으니까 그 주소는 어딘지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기는 했고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뉴캠 커뮤니티 학생에서 뉴캠 강의 후기를 눌러서 적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수업은 오늘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막 지금 정신 이제 공유 중지할게요. 음, 아직도 많이 안 나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창업이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창업이라는 게 도움될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긴 시간이 1시간 반이라는 이 긴 시간을 그냥 그렇게 말씀하면서 들으셨던 거는 아마도 창업에 관심도 있고 챗GPT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챗GPT를 완벽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믿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만약에 그 사업 계획서 적으라고 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시장 조사를 챗 GPT에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저거 그 이태원의 말발굽 구두가 유행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진짜 유행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나가서 검증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는 어느 정도 좀 활용을 좀 하시고 그걸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뭐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같이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창업에 관련된 기타 등등에 대한 게 필요하실 땐 저한테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 그 매니저분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멘토링도 좀 해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멘토링에 뭐 제가 돈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차도 제가 삽니다. 커피도 제가 삽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어떤 강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좀 잘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서 질문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말씀 주시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음, 질문이 없다는 건 너무 완벽한 강의였던가? 뭐지? 뭐 이런 느낌? 아니,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제가 열 가지만 쉴게요. 없으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그 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좀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 드시고 창업에 대해 관련돼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챗 GPT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계속 저희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뭐 거기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했던 강의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부탁인데 이런 강의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이름 바꿔서 자기 자료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발 그것만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믿고 여러분들 믿고 강의 자료 드릴 수 있도록 꼭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시는 말은 아니겠죠? 예, 지금 벌써 43분이네요. 13분 지났네요.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해버렸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수업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 나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